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유수 원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당겨졌습니다. 앞으로 입속 모든 것은 8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에 입속 모든 것 진행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아침에 8시 30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8시부터 화요일 아침 8시부터 입속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당뇨 환자 치료, 치과 치료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계절적으로 여름철이기도 하고 여름철이 지나가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이 상당히 몸들도 많이 약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인데 내가 당뇨가 심해져서, 아니면 당뇨가 있는데 내가 치료를 받아도 됩니까 하고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당뇨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뇨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치과 진료와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나눠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또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질문들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주소를 올려드린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당뇨병 말은 많이 하는데 당뇨병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좀 부족하긴 한 것 같고요. 만성적으로 결국은 혈당 상태가 유지되면서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걸 이제 당뇨병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은 아예 자체가 작용이 감소된 경우 이렇게 하는데요. 구체적인 그 당뇨에 대한 그 기전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뭐 다 그냥 이렇게 요즘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제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었을 때 우리 보통 몸에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당뇨 자체로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하면 문제는 없는데, 그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우리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쭉 나열한 것처럼 특별히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질환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리고 뇌경색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여러 가지, 특별히 또 신장 같은 경우에 망가지는 경우,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보고식병, 그래서 피순환이 안 되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각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뇨가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합병증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병의 여러 가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장필규 소장님, 이영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화면 넘기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첫 페이지 그대로 보이는데 저희한테는. 그래요? 네네. 이게 넘겼는데 같이 연결은 돼 있는데 이게 넘어가진 않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뺐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 리무브 했다가 다시 설정을 한번. 지금 공유가 됐습니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아까 앞에서부터 안 됐어요. 예, 예. 어, 요거는 많이 봤고, 이제 그 다음 네. 페이지부터. 예. 그래서 당,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요정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나중에 조금 편집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또 방송을 새롭게 이렇게 또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에 대한 원인으로는 그 여러 가지 또 아까 병의 문제, 그러니까 합병증도 굉장히 많았지만 유전적으로 나이, 임신 스트레스,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당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구강 증상, 특히 이제 뭐 저는 이제 치과 의사니까요. 치과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는데요. 구강 건조증, 그리고 다발성 충치, 진행성 치주염, 캔디다 감염, 구강 자결감, 미각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당뇨가 있었을 경우에 피도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그렇게 되죠.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들도 겹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한테 나타나지는 증상이 구강 건조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게 되면 침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화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역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구강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충치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치가 생길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런 어떤 그 치석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서 치주염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강 내에 곰팡이균들이 굉장히 서식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강 자결감 해서 입안에 그러니까 표현이 화끈화끈한 증상,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미각의 변화, 음식물을 먹었을 때 맛이 없다든지 맛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강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구강 내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뇨에 대한 기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려도 특별히 당뇨가 있었을 경우에 대부분 1형 당뇨라 해서 어린이 때부터 특별히 이제 생기는 당뇨가 있고, 2형 당뇨라 해서 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심하게 2배, 4배 증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만인 사람들은 특별히 당뇨병으로 할 확률이 뭐 7배나 높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특별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고 계시는 음식, 그리고 드시는 약물,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통 여러분들 권해드릴 때에 당이 심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계속 내과 진료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료를 받으실 때에 병원의 그 내과 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이제 의뢰서를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내과에서 받고 계시는, 그리고 진료하고 계시는 질환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리고 치과 진료를 할 때 약물 복용 때문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또 치료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일반적인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의뢰서를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하고 잘 협조해서 좋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맑게 하는 그런 종류들을 쓰시는 경우는 필요하면 약물 조정, 가능하다면 약물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진도에 따라 상황에, 당뇨 환자의 수치라든지 이런 그거의 병증에 관련돼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료할 때의 치료 시기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상세하게 상담을 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당뇨 환자들, 특별히 갑자기 굉장히 급성 당뇨로 와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약물요법으로나 건강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치과 진료하는 데 문제가 보통 없습니다. 근데도 저희들이 이제 마취를 한다든지 또 치료를 하다 보면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특별히 또 많이 긴장을 하는 경우나 또 당이 갑자기 급속히 떨어진다든지 또 어떤 이유에선가 당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변화로 인한 몸의 변화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두통과 식은땀, 뭐 저린 증상이라든지 복통, 오심, 뭐 이런 증상들도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증상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그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환자분들과 잘 상의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 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으로는 보통 아침 시간에 주로 당뇨 환자들은 진료하기를 보통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투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최고로 활성이 올라가는 시간은 진료를 피하는 게 좋겠고요. 특별히 내가 당뇨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해서 치과 진료 받으러 오는데 갑자기 식사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신다든지 낮에 점심 때 못 먹을 거니까 아침에 많이 먹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당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하시는 대로, 또 특별히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거르지 않고 보통 하시는 대로 오시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 시간을 짧게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 또 특히 이제 당이 있으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번에는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생방송만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영진 대표님과 장필규 소장님 또 같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직접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침마다 늘 8시에 생방송으로 거의 같이 뵙던 우리 분들이신데 오늘 마침 이제 저희 방송에 같이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유영진 대표님, 장필규 소장님 혹시 당은 없으시죠? 뭐 검사를 따로 안 받아봤고 일단은 저기 한 건 없는데요. 근데 조금 주의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장 소장님. 저도 당은 없습니다.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네. 저기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동료약을 복용 중일 때 임플란트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치과 진료 가능한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질문에 대해서 오셨길래 그래서 제가 요 오늘 테마를 준비를 했는데요. 당이 있으셔도 조정이 잘 되는 경우, 또 내과 원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치아 발치를 하거나 그런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급성으로 많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하고 내과하고 잘 의논해서 진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의 문제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강 내 구강 건조증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기고 순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진다, 구강 내 관리가 안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가 안 되어질 때의 염증의 소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들이 관리를 6개월,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되든 6개월 되든 그 관리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더 특별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진료 전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약 복용하고 와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아침 시간에 진료를 받는다면 아침에 평소에 식사를 하셨다면 식사를 하시는 그대로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만약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그 다음에 갑자기 긴장을 많이 해서 당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초콜릿이라든지 또 뭐 우유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데 대해서 방비할 수 있는 사탕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준비도 해두기도 하고요. 보통 당이 조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당이 떨어졌을 때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복용하시게 되면 특별히 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진료는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당뇨는 만성병이고 오랫동안 이제 지속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결국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가 당이 심하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요즘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당 공복시당 뭐 이렇게 체크해서 지금도 계속 매일같이 거의 체크해서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중이고, 당뇨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걸 체크하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혈압 당뇨약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을 한 10년 정도 복용을 했었습니다. 10년 정도 복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복용할 때도 우리 보통 당뇨가 기본적인 정상당은 100 이하 공복 시에, 그리고 식후당은 100 당뇨 전 단계가 120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0 이상은 당뇨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식후당 같은 경우에서 이제 120 이상 되었을 때 그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당뇨인데, 저 같은 경우에 약을 먹으면서도 당 조절을 130 공복당이 그런 정도 130, 140 정도 아침당이 됐었고요. 식후당이 107, 80 뭐 많게는 200까지 음식을 먹다 보면 올라가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도 130에서 140, 위에 혈압은 또 스트레스 받으면 107, 80까지 약을 먹으면서도 올라갔었고요. 특별히 당 같은 경우에는 HbA1c라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는데, 그 대략 3개월치 평균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5.6 이하까지가 정상인데, 약을 먹으면서도 6.9에서 7.0 이런 정도 나왔고, 5.6에서 6.5까지는 이제 그 전 단계, 그리고 주의해야 될 단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들인데, 제가 그런 130, 140 공복당이 나오던 상태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부터 해서 지금 이제 3년 반, 거의 4년이 돼 가는데요. 식이요법을 시작하고 운동요법을 시작을 해서, 시작할 때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약 하나도 먹지 않으면서 지금은 정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정도 수치에서 나오는데요. 요 식후당 같은 경우에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식후 2시간 되면은 무조건 뭐 거의 완전하게 정상인데요. 식후 1시간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식후 1시간 당을 체크했을 때도 지금까지 정상으로 와 있고요. 혈압도 굉장히 정상인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 주말에 병원에 가서 전체 구강 검진 내과 검진을 다 받았는데요. 전체가 다 정상인 상태로 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직접 이제 채소, 야채를 직접 키워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하는 걷는 운동, 그리고는 이제 헬스를 일주일에 3, 4일 정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많이 먹어서 요즘은 생기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당이 많은 이유는 너무 많이 먹고 또 그다음에 영양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쪽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제가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리하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되거나 또 지금 현재 거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3년 반, 4년 동안 지금까지 관리한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페이스북에 우리 올라온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주시는, 김명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봐주셔서 제가 오늘 처음 이거 진행하면서 잘 안 됐던 걸 다시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는 화면 잘 넘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화상 수업에 같이 못해서, 예, 이순자 대표님, 지금도 뭐, 건강 강의, 운동 같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거기서 수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이 높아서, 예, 당은 관리 잘 하시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이 128인데 어떤가요? 했는데, 공복 시에 128 정도 같으면 그래도 이거는 당뇨라고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꾸준히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을 병원 내과 원장님의 진료를 받으시되 바로 약물을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식전당 128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후 30분 1시간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는데 그 시기에 몸에 제일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시기를 잘 조정하시고 또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진재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공복 시에 128 같으면 병원에 가시면 이거는 당 진단이 나올 거고요. 특별히 이제 HbA1c라고 해서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시면 한 번의 당이 아닌 지속적인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체크를 먼저 잘 받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예, 장 소장님.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는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해서 6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조금 더 준비를 더 해서 미리부터 주제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받고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치아 관리, 잇몸 청소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 퀴즈 오늘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입이 마르고 충치도 잘 생겨서 치유되는 속도도 일반인보다 느려.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은 엉망이라면 관리는 꼭 해주기. 당뇨병이 있더라도 식습관을 관리해 줄 필요는 없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다나. 당뇨병이 심해도 치과 치료랑 관련 없어. 그냥 방문해서 치료받으면 돼. 예. 우리 장소장하고 유영진 대표님 그러니까 네. 1번, 2번 같은데. 네. 항상 정답을 잘 맞춰주시니까, 네. 오늘은 틀렸네. 예. 2번, 4번인 줄 알았어. 네. 끝까지 읽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말은 맞추는데 또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예. 요거는 우리 하는
그 초성 퀴즈가 아니고 이거는 맞추는 퀴즈입니다. 네. 1번, 2번 해서 당뇨 있을 때 입이 많이 마르고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치여도 늦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운동 습관, 식습관, 엉망이로 관리를 꼭 해줘야 되고 치과 관리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게 기본 관리 방법입니다. 예,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송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진 대표님, 장필규 소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를